자,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봇과 놀자 월드 미션 해결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은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본편과 실전편, 응용편, 심화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편, 실전, 응용, 심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편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명령어, 변수, 조건문, 반복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익혀보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전편은 기본편에서 나온 명령어가 이제 기본편에서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 실전편은 명령어에 대한 설명 대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응용편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게 이 응용편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심화편은 좀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난이도를 좀 높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편의 월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명령어는 여기 색을 칠하는 set color라는 거, set color, 색 칠하는 set color 명령어, move 이동하는 거, turn left 두 개의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 하단 부분에 어떤 내용을 출력하는 프린트문, 그 다음에 팝업 창으로 띄워주는 거, 팝업과 say, 그 유사한 말풍선으로 보여주는 say, repeat 함수도 전 시간에 move, turn left, repeat 함수는 살펴봤었죠. 이번에 set color, 그 다음에 프린트, 팝업과 say 명령어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봇 명령어의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봇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하신 후에 자, 월드 열기. 자, 월드 열기에서요. 여기 보면 플레이북과 놀자 월드가 기본편부터 실전편, 이렇게 응용편, 심화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1번부터 기본편 안내, 벽과 색 1번 한번 볼까요? 각 명령어에 셀이 있죠. 각각 셀들이 있는데 셀에 좌표가 있습니다. X좌표부터 하고 Y좌표. 여기에 2,1이다 라고 하면 X좌표가 2, Y좌표가 1이 되겠죠. X좌표가 2, Y좌표가 1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될까요? 여기 2,1이니까 여기가 이 좌표를 의미하겠죠. 자, 위에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3,1, 4,1, 5,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2,1, 3,1, 4,1, 5,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2,6이다 라고 하면 X좌표가 2고 Y좌표가 6이니까 이쪽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6이다 라고 하면 이쪽, 4,6이다 라고 하면 이쪽. 그래서 이거를 각각 색들을 한번 칠해봐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미션인데요. 여기 기본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오른쪽에 나오는 스토리 부분을 꼭 좀 읽어보시고, 셋 컬러라는 것은 X좌표, Y좌표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X, Y 좌표의 색상을 칠해라 라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게 되면 3,3의 블루라고 하게 되면 파란색을 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셋 컬러 3,3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의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 색깔 제공되는 색깔을 적게 되면 색깔이 적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샵 00B0F0는 우리가 RGB 색상 값이라고 합니다. RGB 색상 값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요. 즉 명령어로 사용할 때는 여기 기본 모두 보게 되면 색과 글자 있죠? 색과 글자에 셋 컬러가 있습니다. 셋 컬러가 있고 그 하단 부분에는 셋 컬러, 컴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X, Y 좌표 3,3에 뭘 할 것이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안에 내가 만약에 레드로 하겠다,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레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3,3에 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set color 이 명령어는 뭐냐면 현재 플레이봇이 있는 위치에
색을 칠해주는 겁니다. 자, 이 명령어는 뭘까요? 현재 플레이봇이 1,1에 있으니까 파란색을 칠해주고 3,3에 빨간색을 칠해줘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봇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봇이 이동을 하게 되면 1,1에 파란색, 3,3에 빨간색을 칠하고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setColor는 어떤 위치에 색을 칠해준다. 이때에 setColor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다. 여기 색과 글자에 들어가 보면 setColor 어떤 부분, getColor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 모르겠다면 명령어 사전에 들어가 보면 move, turn left, turn off. turn off는 미리 한번 설명을 할게요. turn off는 전원을 끄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turn off, 중간에 turn off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을 끄기 때문에 이 turn off가 나왔던 하단 부분의 명령어는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여기에 명령어가 다 있는데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turn off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명령어는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3칸 가고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 칸 가고 멈추겠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한 칸 가는 거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turn off 중간에 명령어를 멈추게 하고 싶을 때 turn off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urn off 다음에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프린터는 뭐냐면요. 프린트,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는데 어디에 출력이 되느냐? 하단 부분에, 밑에 이 하단 부분에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했을 때 오른쪽에 월드가 이렇게 나왔죠. 월드 하단 부분에 명령어, 이 프린트 명령어 하나를 출력했을 때 그게 한 줄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린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명령어와 이제 뭔가를 출력할 때 프린트 명령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팝업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팝업은 뭐냐면요. 팝업 명령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죠. 팝업 쉼표 사이에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할 수도 있고 뭐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프린트는 출력 영역의 내용을 출력하고 say 함수는 차이는 말풍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출력한다. 출력할 때 프린트, 팝업, say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런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출력합니다. 즉 팝업하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큰 팝업 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say 함수를 한번 볼까요? say 함수는요 말풍선으로 즉 플레이봇이 있죠. 플레이봇 옆에 바로 말풍선으로 내용을 출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명령어나 어떤 팝업, say 함수는 거의 유사한데 출력되는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여기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의 개수를 A에 저장하고 이동하고 물건의 개수를 B에 저장하고 이동한 다음에 C는 A 더하기 B 물건의 첫 번째 물건의 개수와 두 번째 물건의 개수를 센 다음에 꽃의 개수는 컴마 여기 어떤 계속 연속돼서 출력하고 싶은 것은 이 쉼표로 구분을 시켜서 여기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입니다. 꽃의 한 칸 띄우고 개수는 그 다음에 C에 들어가 있는 변수, C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출력해주고 개입니다를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꽃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자, 명령어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동을 하고요. count 오브젝트는 뒤에 설명을 할 텐데 물건의 개수를 세는 명령어입니다. 플레이봇이 현재 있는 위치의 물건의 개수를. 그래서 플레이봇이 한 칸 이동을 해라. 물건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을 해라. 물건의 개수를 세고 B에 저장을 하는 거죠. A에다가 물건의 개수, B에다가 두 번째 물건의 개수를 세주고 집어넣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고 C에다가는 A 값 더하기 B라고 했어요.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물건의 개수가 5개이고 물건의 개수가 7개이니까 2개 더하면 12개가 되겠죠. 그쵸? 꽃의 개수는 12개입니다. 라고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꽃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 값들이 출력을 시킬 때 사용한다 라는 부분이 이 say 함수. 이 say 함수를 만약에 팝업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팝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시켜 볼게요. 팝업 이렇게 해주게 되면 say 함수는 말풍선으로 되는데 꽃의 개수는 이렇게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내용을 출력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 대신 팝업 대신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꽃의 개수는 12개입니다 라는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플레이보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미션이 뭘까요? 각각 셀의 좌표에 그 색을 한번 칠해보는 거죠. 어떤 색으로? 블루색으로, 파란색으로 다 칠해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해보면 실행 결과 보기를 하게 되면 실행 결과 보기 했을 때 화면이 좀 작으면 확대를 좀 해주시고, 자, 플레이 여기를 가려도 되죠. 플레이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완성을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성문이라는 거예요. 주성문. 이 주성문은 뭐냐면요. 어떤 줄 명령어 앞에 슬러시 2개를 입력했을 때, 여기에 슬러시 2개를 입력했을 때 이 명령어는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오류가 나는 부분을 안녕하세요. 코딩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한글을 입력을 했어요. 한글을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죠. 예약어가 아니면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럴 때 색인을 주성문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밑에 맨 앞줄에 한 줄 단위로 주성문을 처리할 때는 슬러시 2개를 입력을 하고요. 여러 줄 단위로 주성문 시작할 때는 슬러시 별표, 끝나는 부분에 별표 슬러시 하게 되면 슬러시 별표부터 별표 슬러시까지 이렇게 주성문으로 실행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띄우고 move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리고 또 move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줄에 실행을 시키고 싶지 않을 때, 뭐 디버깅 할 때도 이런 부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주성문 이 부분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여기에 간단하게 자기가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 왜 이 명령어를 집어넣는지, 앞으로 한 칸 이동, 앞으로 이동 이렇게 적어도 되고, 만약에 if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if 이렇게 여기 뒤에 명령어를 써줄 때 이 조건문을 왜 쓰게 됐는지, 여기에 만일 앞이 벽이라면, 앞에 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서 if문의 주성문 코드, 왜 이 부분을 입력을 시켰는지, if문이 왜 들어갔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코드에 주석을 달아주고 싶을 때, 한 줄 주석을 달아줄 때는 슬러시 2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기를 한번 지워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줄부터 슬러시 별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주성문 시작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고, 나는 여기까지 주성문을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 별표 슬러시 여기까지 주성문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명령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실행을 하고 디코딩 하거나 디버깅 할 때 여기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실행을 안 시키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주성문의 시작은 슬러시 별표에서 별표 슬러시까지가 여러 줄을 주석을 달아줄 때는 이렇게 하고, 한 줄을 주석을 달아주고 싶을 때는 여기 줄 맨 앞에 슬러시 2개를 입력해주면 한 줄 주석문 처리가 된다 라는 부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turn left.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꼭 내용을 살펴봐서요,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깃발을 여기 도착이라는 지점을 집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
여기 기본 미션에서요, 물건을 집는 명령어가 나오죠. 집는 명령어는 어떤 부분이 되느냐면, 명령어에 여기 보면 물건과 비퍼에서 pick objec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pick object는 여기에서는 이동을 하고 move, turn left 이동해서 이 위치까지 간 다음에 밝은 초록색, 여기 블루라고, 여기 블루로 셋 컬러 블루 색을 칠해주고요. 현재 플레이봇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깃발을 여기 보면 목표지점 도착한 이후에 활용해서 파란색으로 바꾸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에 물건을 집는 명령어는 pick objec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4번 미션에서 turn off라는 거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turn off라는 명령어가 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여기서 이 미션은 각각 요구하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색을 원하는 색으로 칠해주면 끝나는 미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프린트 명령어예요. 자, 프린트 명령어에서 이 플레이봇이 분홍색 셀을 이동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깃발을 뽑아라 라고 하게 되면 깃발을 뽑는 명령어는 pick object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pick object 하게 되면 깃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보기 하게 되면 여기에 pick object라는 명령어를 하게 되면 플레이봇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을 집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너무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 깃발이 있죠. 이 깃발을 집어라 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봇이 있는 위치에 명령어 갔을 때 무슨 명령어를 쓰면 된다? pick object를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실행 결과 보기. 여기에서는 위치로 이동해라, 너를 체포한다. 정확하게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너를 체포한다 라고 명령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도둑의 위치에 도착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동해서 이 깃발을 뽑아줘야 되겠죠. pick object 명령어를 사용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 보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됐을 때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게 다양하게 이동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바로 이동을 해도 되고. 너를 체포한다, 여기 입력을 할 때 너를 체포한다 점 느낌표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점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어도 이대로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이대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제대로 채점이 될 겁니다. 오타가 나오긴 했는데 너를 체포한다 마침표 그 다음에 느낌표 두 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 되고요. 너를 한 칸 띄우기까지도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7번 해결되는 부분이죠. 7번은 역시 6번과 동일합니다. 여기 쭉 올라가서 팝업 야호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봇 깃발 위치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파란색으로 바꾸자라,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야호라고 실행이 지금 명령어, 팝업 명령어로 사용한 거죠. 팝업 명령어로 이렇게 야호라고 출력을 시켰습니다. 저기 8번 같은 경우는 팝업을 쓰지 말고 어떻게 say 함수를 써라 라는 겁니다. 실행 결과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미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10번부터는 비퍼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비퍼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삐삐라는 부분을, 삐삐 소리가 나는 그 어떤 소리를 내주는, 신호를 내주는 어떤 물건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월드를 보게 되면 뭐 4, 7 돼 있죠. 이 비퍼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비퍼가 7개 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월드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월드 편집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비퍼 10개를 놓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비퍼 7개를 놓겠다, 이렇게 자기가 월드를 편집할 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비퍼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이거 일단 지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퍼라는 것은 어떤 신호가 나는 부분이고,
이 어떤 물건이 몇 개, 비퍼라는 물건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7개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에서도 보면은 물건과 비퍼에서 물건의 명령어가 따로 있고 비퍼의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픽 비퍼라고 하게 되면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죠. 현재 칸에 있는 비퍼를 줍는 거고요. 풋 비퍼, 현재 칸에 있는 비퍼를, 현재 칸에 비퍼를 내려놓는 거예요. 즉 플레이봇이 비퍼를 가지고 있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카운트 비퍼는 현재 칸에 있는 비퍼의 개수를 알아내는 명령어고요. 온 비퍼, 현재 칸에 비퍼가 몇 개, 현재 칸에 비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반환을 시켜주고요. 온 비퍼,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의 개수를 알아내주는 그 명령어가 바로 온 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여기 4번에 있는 부분을 가게 되면 move,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고요. turn left, 왼쪽으로 한번 회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move,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move, turn left, move, 현재 위치에 갔죠. 현재 위치에 있는 개수를 알아보고 싶으면 say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say, 말해라, 뭐 물건의 개수라는 비퍼의 개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물건과 비퍼, 어떤 물건일 때는 물건 함수에 대한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비퍼일 때 숫자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일 땐 비퍼라고 그랬죠. 비퍼니까 카운트 비퍼, 비퍼의 개수를 알려주는 카운트 비퍼 해주고 가로 닫게 하게 되면 뭘 알려준다? 비퍼의 개수를 알아내서 그 숫자를 알려내 주니까요. 자, 플레이 해보면 가서 여기에 있는 비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 블럭 명령어로 써볼까요? 자, 왼쪽으로 turn left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블럭 명령에서 turn right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서 여기 사용자 명령어에 turn right,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오른쪽 여기 7번 비퍼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블럭 명령, 여기 기본 명령어에서 move, 리피트 문을 이용해서 3번 입력해도 되겠고요. 하나, 둘, 두 칸만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두 칸만 이동하고, 그 다음에 turn right. 여기 사용자 명령에 turn right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ve를 하게 되면 여기 위치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을 해라. 물건의 현재 플레이봇이 있는 위치에 말을 해라라고 하면 say라는 함수에 count beeper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번 여기에 있는 비퍼의 개수를 알려주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서 물건의 개수를 알려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두 칸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물건의 개수를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게 카운트 비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물건을 짚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물건을 모두에 자, 물건과 비퍼에서 픽 비퍼 물건을 짚는 게 픽 비퍼죠. 둘, 셋, 네 개만 입력을 할게요. 네 개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턴 레프트 한 다음에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해보면 물건이 몇 개, 비퍼가 몇 개 집어졌는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봐요. 4개, 7개예요. 7개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픽 비퍼를 4번 실행을 하게 되니까 물건을 4개 집었죠. 아까 집었을 땐 현재 있을 땐 7개가 있었는데 픽 비퍼 하나, 둘, 셋, 4개 명령어를 실행하니까 비퍼를 4개를 집고 현재 남아있는 건 3개가 남아있고 자, 비퍼 현재 플레이봇이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월드 세로 고침하게 되면 플레이봇이 가지고 있는 게 0개였는데 이것을 실행한 후에 4개, 7개라고 명령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비퍼를 4개 집었으니까 현재 플레이봇이 가지고 있는 건 4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위치는 4개가 줄어든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퍼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펴볼 때요. 여기 월드 열기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함수, 물건 함수와 물건 변수의 이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스스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열기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10번 이후에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